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1일, 1001, 거꾸로 해도 1001. 예, 오늘 10월의 첫날, 그리고 또 4분기의 첫날, 이제 2025년도 세 달이면 아듀. 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미국은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대단해요. 예, 거의 추세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도 말라. 예, 추세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쪽에 대해서 계속 뭔가 저희한테 진짜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 같고, 거기다가 모든 동향들이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조금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많은데, 그거 지금 생각할 때니 시장은 강한데 너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시장이 계속 추세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죠.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오랜만에 또 한번 쭉 돌아볼까요? 예, 10월 첫날이다 보니까 9월 마지막 날, 10월 첫날 다우지수도 예, 계속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지난번 막 지지하고 그 다음에 툭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패턴들. 다우지수도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예, S&P 500도 나쁘지 않네요. 추세 눌림목만 나오면 바로바로 올리겠다라는 모습들이고요. 일본 가보겠습니다. 일본도 한때 고점 경시했다가 살짝 눌리는 모습들 유지가 되고 있고, 상해 종합 증시 야 결국에는 이거를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우상향.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더라고요. 항상 긴 국경절이나 연휴 전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인민들을 조금 좀 풍족하게 마음이라도 너그럽게 만들어 주려고 할지 몰라도 이러고 있다가 오늘 내일에서 딱 조만 오늘인가요? 10월 1일부터 국경절이다 보니까 맞죠? 예. 국경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연휴 앞두고 이렇게 고점을 향해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막아나는 모습들 참 중국스럽게 움직입니다. 대만 지수도 그 전날 좀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강한 모습들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추세가 9월 달에서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9월 달 끝나고 10월 달로 가는데 여전히 강하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고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딱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다가 단기 저항 때 쭉 맞고 고민하다가 지금 단기 평선 맞고 지금 잘 지지하고 있죠. 아주 설정 잘한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왔다 갔다 놓고 왔다 갔다니까 왔다 다음은 갔다겠죠. 그래서 요게 딱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여기서 잘 단기적으로 지점이 받게 되면 지난번 86,000대를 딱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 요게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게 잘하면 오늘이나 내일 연휴 전에 한번 좀 움직여준다. 아주 탄력들이 나쁘지 않아 보이겠죠.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일단 정리했다가 잠깐 이거 좀 정리하는 거 맞아? 이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오늘은 다시 반도체 쪽으로 강화가 될지도 하나의 또 지수와 함께 국내 증시는 중요한 변화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번 훅 들어갔다가 여기 지지권까지 훅 들어갔다가 지금 또 단기 평선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약간 위에서 살짝 걸리고 있는데 어제는 분기 말이다 보니까 거래가 좀 많았고 그래도 큰 이상 없이 소화했다 그러면 오늘은 또 뛰는 날이죠. 그래서 아마 한국 증시는 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던 캡.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 한번 볼까요? 3,460. 네. 3460 단기적으로 갭 나왔던 저항대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중심이 3,430이었는데 여기 힘없이 밑으로 툭 빠져서 조금 3,400 밑으로 끊느냐, 그런 중요한 단계인데 제가 보기엔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 여기가 더 맞겠죠. 3460 갭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런 때 왜 추석 연휴가 들어와 있어? 그리고 또 긴 연휴가 들어와 있어. 좀 뭔가 좀 철마는 달리고 싶은데 이렇게 마감이 될지. 철마? 예. 코마죠. 코스피니까 코마. 예.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좀 주춤하게 나올지, 그게 하루 이틀간에 나올 변화가 아닐까 싶어서 그 정도 부분부터 한번 흐름을 털어봤습니다. 지 맘대로 저 혼자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매크로 지표랑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달러는 약세 살짝 들어가고 있고 금리도 살짝 오르고 있고 아직 방향성이
강하게 들어가 있진 않네요. 지금 이게 앞으로 미국 시장에 보여줄 셧다운 관련된 쪽의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변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셧다운은 지금 상황 쪽에서 어제도 잠깐 그 얘기 드렸지만 57대 53대 47.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53명, 그러니까 공화당 53, 47. 뭐 공화당이 많은데 그냥 훅 들어가는 거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여기다가 필리버스터 이거를 바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총 인원의 3분의 5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60명이 필요하대요. 하는 얘기죠. 60명 중에서 그러면 7명 정도를 여기서 끌어와야 되는데 공화당조차도 반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되겠죠. 요게 어느 정도 잘 끌어와서 부채 협상할 수 있게 어떤 상원입니다. 이거 상원 쪽에서의 변화가 나올지 이것도 앞으로 체크 포인트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도 모르고 있는데 미국까지 이렇게 챙겨야 된다. 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흔들리면 국내 증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챙기고 있는 현실이 슬프긴 합니다만, 네, 이제 너무 딥하게 들어간 것도 문제겠지만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다시 환율은 1,404원, 1,400원이 안 깨지려고 하네요. 이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한미 관세 협상 해결돼 봐야 알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약보합권 이제 방향성 탐색 중인데 아마 이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 쪽으로 매수가 쏠리고 지금 디지털 금은 아직은 아니야. 예, 그냥 진짜 금이 더 중요해. 이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이 쭉 하고 상승하다가 고점에서 조정받고 아니면 이런 쪽의 지표가 달러 약세, 금리 하락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런 디지털 금도 금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또 움직이겠죠. 그런 과정들이 일단은 금이 살짝 꺾여 나오지 않을까 한쪽도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의 욕구도 크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의 변화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네, 저는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있는 시대대에서 금, 은, 구리 이런 3종 세트 이거는 그 중에 뭐 하나를 타겟을 잡아서 좀 변동성 큰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은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꾸준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금은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거기다가 완전히 실물 경기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구리까지 생각하는, 전기차만 돌면은 구리도 전기차만 그래도 자생적으로 성공할 수 이제 기반을 마련했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구리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가는 또 떨어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의도, 예, 이런 쪽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만 계속 조절되면은, 네, 물가에 대한 가중치가 지금 유가가 좀 더 높아 있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유가가 지금 물가가 이만큼 100이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유가의 가치가 한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유가가 50이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만 계속 하락하려면 물가가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체됐다가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머지 쪽들은 이게 가중치가 예전 30에서 50으로 커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죠. 나머지들은 계속 이만큼 떨어져도 물가가 유지가 된다. 그럼 나머지가 얼만큼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 때문에 가리워진 나머지 물가의 상승분을 섹터 쪽에서 고려하게 되면 유가만 빼게 되면은 지금 물가 압력들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는 저희가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보니까 그거 있죠. 북창동 LA 순두부, 이거 세트로 먹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순두부 한 그릇 하게 되면 그래도 가격 많이 올라서 10,000원대쯤 하겠죠. 여기 10,000원, 12,000원. 네. 미국은 50,000원입니다. 네. 5배. 이런 생활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현실이 나오고 있고, 또 보니까 한때 우리에서 유행했던 기사식당. 그래서 판 하나 이렇게 땅땅하고, 미국도 뉴욕하고 몇 개 지점 생기면서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약간 가성비 높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은 얼마라고 그러더라? 한 35,000원인가 4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사식당에 한 판 하게 되면 9,000원, 만원 쪽들이.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물가 상승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야간 선물 0.3% 상승입니다. 그러면은 4312, 예, 그러니까 다시 3430선 이상에서 시작을 할 텐데, 반도체 쪽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지수는 또 바뀔 것 같고, 이런 분위기로 또 오늘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내용들 보게 되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셧다운이죠. 근데 이 우려에도 아마 지금 변화 보게 되면 셧다운 그냥 진행됐다고 봐야 될 것 같죠. 9월 30일 12시 기에서 딱 다음 분기를 넘어가다 보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마감돼야 될 시점을 넘겼다라고 하게 되면 셧다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밖에 제약과 경기 방어주 이쪽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쪽들, 그러니까 순환매죠 여기도요.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러셀 2000은 강보합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8%,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강했다는 게 지금 변한 것 같고요. 그 전에 나오는 졸츠 고인구직 보고서를 보게 되면 살짝 늘었네요. 소폭 증가 그런 쪽으로 나와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한 쪽이지만, 뭐 자세히 보게 되면 좀 뭐 그렇다라는 쪽도 있고요. 9월 소비자 신뢰지수 97.8에서 94.2 계속 줄어듭니다. 예, 이런 쪽에서 생각보다 고용 쪽들의 시장 불안이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셧다운 관련된 쪽들, 그래서 지금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메디케어 예산 삭감 철회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공화당 일부 의원은 재정 지출 축소를 언급하고, 그러니까 재정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좀 깨어있는 공화당 일부 의원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아니면 물가 이거 어떻게 잡을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재정 지출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들. 근데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더라고요. 네, 이건 뭐 미국의 상황이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잘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합의나 해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방 지출의 25%를 차지하는 재량 지출에 영향을 주는데, 사회보장, 머디케어 이런 것들은 일단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큼 짧게 끝나느냐. 그래서 보통 얘기하게 되면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군인급여일 10월 15일. 그러니까 즉, 딱 시작해서 한 2주 넘게 정도에서는 거의 끝나가는 게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참 그런 거죠. 한 나라가 결국에는 부채를 더 늘리지 않게 되면은 돈으로 더 이자를 줘가면서 계속 연명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 미국.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좀 살아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들끼리 관세 올리고 그동안 내가 너희들 봐줬으니까 나 좀 살게 해라라고 하는 압박들이, 이게 다 관세 압박으로 들어오는 거고, 결국 그게 이제 전 세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미국을 도와줘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는 게, 이런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빚으로 쌓아 올린 나라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그냥 좀 펑펑 쓴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뭐 감축했던 경험이 클린턴 때인가 그때가 살짝 있었고, 재정 균형을 이루려고, 예, 그때 빼고는 거의 지금은 돈잔치만 해서 이게 다음 정부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어떻게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그 많은 부채를 채권에 의지하면서 기축통화와 채권이란 걸로 끌고 나가고 있는 이제 미국 시장의 동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GDP 성장률이 일주일되게 되면 0.15%포인트가 하향 조정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최장 2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0.3%포인트. 그러면 지금 지난번이 3.8% 성장이었으니까 3.5% 성장으로 약간 2주 셧다운 되게 되면 내려간다. 이런 쪽들인데, 아니, 우리가 3%대 성장인데 뭘 그거 가지고 라고 좀 배튕기는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게 2분기 GDP라 보니까 3분기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로 인한 부담 때문에 2분기 GDP는 턱도 없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약간 확 꺾여지는데 거기다가 이런 부분까지 압박이 들어간다. 요거는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쪽인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어차피 합의할 거 아니냐 라는 쪽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 안 쓰고 있고, 주식시장은 계속 또 강세를 가고 있다. 악재가 나와도 악재가 뭐예요? 예, 먹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쭉 달리는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적인 어떤 변화가 나왔는지.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가 부각을 받기 다시 시작하네요. 엔비디아는 저희가 보기에는 3분기, 4분기 쪽에서 3분기부터 실적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만 어느 정도 좀 해결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 같고, 나머지 브로드컴도 반등 시도하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 또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인텔은 다시 약해지고 그런 모습들이고요. TSMC 강하고요. 네,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AI 서버 쪽에서 종목들이 또 기대감이 팍 튀어가기 시작하네요. 코어이 위브라는 회사가 11%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AI 서버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시장의 중심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쪽들은 지금 분위기는 HDD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또 부각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게가 좀 실리는 모습들 일단 분위기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델, 아리스타 다 강한 모습들이죠. 이런 쪽에서 변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쪽에서 이제 다시 엔비디아와 AI 쪽의 시간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모습들이죠. 거기 변화가 나오고 있고, 와, 테슬라 안 빠져요. 역시나 계속 또 고점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트럼프랑 싸우다 보니까 저것도 테슬라 공중분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또 오랜만에 그렇게 회상하는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뒤에서 씩 웃고 있는 머스크 CEO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 보니까 열심히 일한대요. 다시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주주들이 좀 믿어주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강한 모습들이고, 게다가 제약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가이나 우려에도 관세 회피 기대 쪽에서 관세 화이자가 가격 인하를 발표해서 3년간 관세 유예를 받았다. 그 주장인데 특이하네요. 예, 그런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화이자 강세 머크 6.8%, 둘 다 대기업 빅파마가 6%씩 올라갔다. 또 머크가 올라가면 괜히 저희가 느낌이 그래요. 알테오젠, 머크랑 거의 한 몸은 한 몸이죠. 근데 머크가 주도고 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머크 올라갔다고 우리가 강하다. 요거는 아닐 수는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는 지금 1라일까지 5%대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쪽들도 한번 볼까요? 지금 XBI 이것도 지금 분위기는 잘 맞춰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데 왜 저희는 바이오가 안 갈까요? 이제 다시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고개 맞추고 쓱 전환되기 시작한다. 해볼만 한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 확인하면서 미국 시장도 변화가 들어올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블루메너진 또 급등했네요. 와, 쉬었다가 바로 턴. 오늘 그렇다고 해서 뭐 두산 퓨얼셀 또 비나텍 이런 거 보는 거보다는 그냥 블루에너지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지지했잖아요. 이런 자리들 잘 지지하고 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추세 이상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목표가 상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쪽이 강하다라는 쪽인 것 같고, 나머지 로빈훗이 또 고점 강하게 돌파했네요. 특이한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종목들 더 보도록 할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강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아마존만 약간 좀 위축되고, 이쪽은 좀 메타도 좀 위축되고, 나머지 메타 돌림목이 거의 완성되나 싶은데 약간 주춤하네요. 약간 또 매기는 AI 관련된 쪽으로 강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소프트웨어 쪽이 강세입니다. 근데 팔란티어만 강했고요. 나머지는 또 다 밀렸네요. 오라클이 갭을 메꿀 분위기인지 아무래도 약간 주춤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대부분도 약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건 일단 팔란티아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IBM이 또 HSBC와 협력을 했다. 그러니까 금융 쪽과 양자 컴퓨터가 이제 만나는 과정들이 살짝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페이팔도 지금 오픈 AI가 주요 경쟁사인 스트라이프 기반의 금융상품을 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피파이죠. 소피파이랑 오픈AI가 결합하면서 또 이제 챗GPT랑 얘기하다가 상품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랑 반대되는 회사랑 손잡았네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금융주 대부분도 부진했다라는 쪽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금융주까지 챙기는 쪽보다는 일단 기술주 AI 쪽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지금 자금 유입 소식이 들어오면서 약간 좀 하락하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원자력 들어온 우주항공 이런 쪽들은 원자력 밸류에이션 부담이다라는 쪽에서 오클로 한 4% 빠졌고, 예,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파이어플라이, 예, 불나방이에요. 예, 회사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로켓 엔진 테스트 중에서 폭발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는 좀 부진하죠. 예, 이런 모습들도 들어왔다라는 쪽에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중소형 테마들은 주춤하네요. 근데 다시 한번 기승전 엔비디아 이쪽으로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미국에 나오는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국내 증시에서 뉴스들 또 몇 개 챙겨보면서 흐름들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단어가 왜 이렇게 불편하죠? 예, 슈퍼사이클. 뭐만 슈퍼사이클 하게 되면 주가가 그래 와르르 갔다가 거기서 고점 만들고 또 빠질 때 되면은 슈퍼사이클은 무슨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업황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이 단어와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글로벌 IB들도 이제 밥다투어서 너가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난 더 높이 이런 식으로 경쟁하듯이 업황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나 사이클들을 확 늘려가는 거, 이거는 그냥 그들의 특성이고 그런가 보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너무 몰입해서 우아한 것보다 저희는 그냥 따질 거 따지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거 아닙니다. 묻고 따지고 가야 됩니다. 저희는 이순재 선생님 죄송합니다. 따지면서 확인하고 가자 안쪽으로 보는 게 맞지. 그냥 그들이 막 지르다가 또 데이터 살짝 이상하다 그러면 갑자기 팍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아니 왜 어디 확인할 데도 없어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저희 건 저희가 챙겨야죠.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확인하면서 가자. 지금은 초반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보자 라는 쪽들이고, 그렇게 되면 평균 재고가 3.3조, 지금 얘기로는 3.3주, 하이닉스가 3주 밑으로 내려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6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재고가요. 근데 이건 계속 변하겠죠. 근데 보통 재고가 4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4주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하이닉스 쪽인 것 같고, 왜냐면 하이닉스는 거의 HBM만 납품하다 보니까 이쪽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바닥났네? 몰라. 그냥 HBM으로 그냥 가. 이런 쪽인 것 같고, 삼성전자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고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다. 라는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공급 부족 심화, 이제 최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수혜다. 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는데 시장 점유율 1위가 제일, 그러니까 HBM 포함 안 하고 일반 레거시 쪽만 본다 그러면 시장 점유율 1위 회사가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삼성이다 라는 쪽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또 두 번째 요 얘기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프로젝트 무한, 원래는 이게 시선 추적 스마트 안경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특허 출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프로젝트 무한이죠. 요게 지금 원래는 지난 9월 말에 공개하려고 하다가 10월 21일로 연기됐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또 폴더블 쪽에서 트라이폴드, 트라이폴드 제품 3번 접는 겁니다. 이게 에이펙 회담 때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이목이 다 거기 집목 돼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짜잔, 뒤에 지금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 보지 말고 나도 좀 봐주세요, 짜잔 하고 접는 거를 확 펼치는 삼성전자의 전략, 나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들의 이목이 주목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또 앞으로 나올 것 같아서 이제 특허 출원했다. 앞으로
프로젝트 무한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전부터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거는 너무 좀 늦어요. 예, 지난번에 보핏, 분리 이런 로봇들, 애완 로봇 이런 거에서 끌고 가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더니만 아직까지 보여주는 게 없고 뚱해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이런 또 기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안경 나온다 라는 쪽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주가가 좀 고점에서 많이 빠진 사피엔 반도체, 라운텍 이런 거는 또 다시 반응이 나오나, 이것도 요 일정과 관련돼서 움직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메타 관련된 쪽에서 먼저 메타 커넥트 때 그 2세대 스마트 글라스를 딱 발표하고 나서 세론으로 쭉 내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삼성이 뭐 한다 그러면 이벤트 기대감으로 쭉 올라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갈 때는 안 삽니다. 예, 근데 갔다가 쭉 그 조정 나와서 이 정도쯤이면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어제 또 리포트가 하나 나오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피엔 반도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딱 그렇죠. 예.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면 우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라갔다가 정도 지금 저항 좀 더 버거워요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준 자리, 이런 쪽에서는 또 메타 커넥트 같은 자리, 이럴 때는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여기서 지난번처럼 횡보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일단 다시 턴할 준비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분위기를 맞춰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 단기는 또 저항대 딱 맞고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떻게 분위기가 만들어가는지 이런 거 봐가면서 보시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주 이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챗GPT랑 대화하다가 마음에 들어. 그거 어디 제품이니? 그러면은 쇼핑몰을 딱 보여주고 그거를 즉시 구매, 오픈AI가 즉시 결제를 하는 서비스로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쇼피파이와 우선 협력한다. 이런 것들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바구니 결제 추가 예정. 야, 이제는 AI가 하다못해 결국에 그러려고 AI 내가 너 시켰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이런 답변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성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 답변하다가 쇼핑 쭉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로 나를 찍고 그걸 가지고 나 어울려? 그런데 안 어울려. 너의 스타일은 얼굴이 시커멓고 칙칙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밝은 옷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부셔버리고 싶죠. 이놈의 자식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챗GPT가 팩트를 얘기하지만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차나 한잔해. 그러면 차 구매했다가 즉시 결제, 이런 서비스. 하여튼간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저희를 인간을 조종해가는 쪽으로 보겠죠. 인간은 어차피 쇼핑의 동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또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추론의 학습은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추론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또 많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감정을 또 터칭한다. 요거는 또 AI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영국인가 소송이 걸린 것 중에 하나가 챗GPT랑 대화하다가 아이가 중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살을 했대요. 대화하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인을 유도했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이거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송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참 별난, 앞으로 AI 시대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겠다. 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 AI 인프라는 계속 가속화될 거고, 거기다가 이런 소프트웨어, 접목시키면서 수익성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은 계속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앞으로 AI 업체들이, 빅테크들이 가는 길이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섹터들에 대한 동향들 생각해보게 되면, 일단은 반도체 살짝 쉬다 보니까 지수가 빠질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움직인다. 뭐가 움직이죠? 원전은 빼고,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이 강하고, 거기다가 이런 약간 쉴 때 다음으로 바톤이 넘어오는 과정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반도체, 조선, 방산, 원자력은 아직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수주 관련된 쪽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쪽들은 결국에는 뭐가 끌고 가냐면은 실적이죠. 10월달 들어올 다음 분기 실적들,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게다가 환율도 1,400원대 높습니다. 수출로 기반이 된 회사들의 기업들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떨어졌겠습니까?
더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물론 환율을 시장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해줍니다. 하지만 보이는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음은 5% 10%에도 좋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런 쪽들이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전력기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다 기대감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조선 쪽은 지금 MRO 본격 착수한다고 해서 HD현대중공업 쉬다가 쭉 올라갔고, 게다가 또 HJ중공업 강하죠. 중형급 조선사들도 MRO와 군함 건조와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먼저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변화가 그 아이디로 올라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런 것 같고, 방산 쪽은 국방부가 아니라 미국의 국방부입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중국과 충돌을 대비해서 미사일 2배에서 4배 증산 추진. 정확하게는 요거는 지나가는 해석이었고요. 지금 막 로키드 마틴이나 회사들하고 쭉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서 이제 재고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재고 좀 확충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듯 보는데 중국 얘기는 뒤에 그냥 흘려들을 뜻이 나왔는데 시장은 이걸 먼저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들 이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결국엔 한국에어로스페이스 또 여기 왔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국 소비주들 요즘 약합니다. 뭐 이렇게 약해요. 이거 뭐 지금 전체대관 요청했다가 취소했다가 결국에는 지금 일정이 경주에서 모든 거 다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3종 세트가 다 여기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시진핑 주석이 자리를 오래 못 비우나 봐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중국 소비주는 일단은 새로운 분위기를 좀 주춤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회요인,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10월 달에 국경절 들어오고 그러면은 거의 새로운 될 거 아니냐 아래쪽들로 보는데, 그게 아닌 게 이번에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월별 수치를 보게 되면 4월 달에 170만 명대, 170만 이렇게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 6, 7 거의 160만 대로 여기서 고점을 못 넘기다가 지난번 8월 관광 통계를 보자면 180만 대로 훅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다음에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저희가 캐대언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인기가 와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가보고 싶어. 그렇다고 야 빨리 짐 싸 이렇게 가나요? 못 갑니다. 캐대언이 인기를 받고 나오기 시작한 게 8월달, 9월달부터예요. 8월달, 7월달, 8월달부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게 되면 잠깐만 돈도 좀 모아야죠. 거기다가 한국 공부도 좀 살짝 해야죠. 거기다가 뭐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정도 좀 다시 짜고 가족들이 오려고 하게 되면 가족들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긴 갈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슬슬 효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 캐대언 효과 가지고 바로 봤으니까 가방 싸고 여권 들고 튀어 한국으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슬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한국에 가기 좋은 날씨가 언제야 물어보게 되면 가을 얘기 많이 하겠죠. 지금부터가 또 성수겠죠. 아마 이러다가 9월이나 10월 달에 한 200만을 찍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200만이면은 만약에 2천만은 이제 기본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한때는 일본이 전 세계 관광 쪽에서 떠오르는 관광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사람들 친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 쪽으로 슬슬 돌아오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그때 이런 외국인 관광 소비주들이 그냥 축 처져버릴까요? 그런 쪽에서 기회가 되는 측면들도 또 높다. 안 좋을 때를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느냐. 이런 쪽들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장은 조금 더 살아날 분위기로 보여질 텐데 거기서 주도가 반대체로 갈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조방원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탄력들을 받아갈지 이것들을 봐가면서 시장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3, 4, 60을 돌파하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그래도 D-1, D-1이죠. 연휴 전날 전날 D-2 이날 분위기 맞춰가고 내일까지 그냥 좀 양호하게 들어가서 좀 오랜만에 쉬는 거 좀 푹 쉬게 만드는 시장 분위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같이 기원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오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7시 반에 또 파워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